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아침에 좀 떨어져서 출발했고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더 커져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식 고민은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전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상담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고, 상담이 안 된다고 해서 전화가 연결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바로 신속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참여 방법은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또 확실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담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달아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또 떨어져서 국내 증시도 아침부터 2600포인트를 약간 훼손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26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좀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하락이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 조금 더 충격을 미리 흡수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낙폭이 조금 더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 또 금리 인상, 그리고 또 뭐 가계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는데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또 요동을 쳤단 말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요, 결국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제도 침체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격이 어제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됐는데 사실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관계 때문에 유가가 계속 치솟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경제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나왔을 뿐 실제로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시장에서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계부채 문제도 계속 거론됐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지난해는 이제 헝다그룹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경제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또 지나가는 문제였어요. 사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정말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돈을 벌게 놔두질 않는구나. 개인이 돈을 버는 거 굉장히 원치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팔지 말아라.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그러다가 결국은 좋은 기회에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또 어느 때는 주가가 빠질 때는요. 지금 더 빠질 거야, 더 빠질 거야 라는 공포심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공포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팝니다. 그래서 큰 손해를 보게 만들죠. 하지만 내가 팔았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은 결국은 그 종목들을 사게 돼요. 왜 사는 걸까요? 수익이 날 수 없다면 안 사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 떨어질 때는 공포감 그리고 올라갈 때는 희망감, 희망적인 뉴스들 이런 걸로 인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주식시장에서 최종 승자는요. 돈을 버는 사람이 최종 승자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쌀 때 사야 된다. 즉 쌀 때 팔면 안 된다. 그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 즉 비쌀 때 안 팔면 안 된다. 이걸 좀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시장이 떨어질 때는 모든 어떤 악재들이라도 다 끌어와서 시장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하지만 갑자기 시장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그 악재들이 호재로 바뀝니다. 둔갑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시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멘트까지 달아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전화를 또 많이 주시고 계신데 지금부터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페노션이 네. 6,47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때가 올랐는데 이걸로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아, 쬐까 올랐네요. 네, 네. 때가 올랐어요. 네,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아, 이건 정말 네. 행복한 일입니다. 그죠? 네. 자, 지금 최근 보면 이제 조선주하고 해운주들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하지만 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몰라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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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페노션도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아, 지금쯤엔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하지만 고민이 너무 지체된다면 나중에 되면은 지금 수익이지만 손실로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 비중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절반은 일단 파세요. 네. 아,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 힘이 조금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페노션은 지금 절반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네. 자, 손절가를 6,900원에 잡으세요. 나머지 네. 10%는 6,900원 잡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격을 깨지 않고 올라온다면 네. 위쪽으로 보면은 7,500원 있죠? 네네. 7,500원 도달하면 그때 나머지도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지금은 욕심을 부릴 네.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리를 네, 잘 네. 해 나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반을 털어내고 네, 맞아요. 7,500원에 되면은 또 마저 털어라. 네, 맞아요. 근데 손절가도 네. 기억하셔야 돼요. 6,900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스24이고요. 네, 7,630원에 10% 비중입니다. 7,630원에 10%요. 네. 지금 예스24가 7,640원인데요. 언제 매수하신 아니, 거예요? 원래 계속 이 기업을 네. 3개월 전에 한 9,000원대에서 8,800원대에서 쭉 보고 있다가 네.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지 싶어가지고 사실 오늘 산 거였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예, 그래서 원래 7,700원대 금액이 깨지면 네. 한 10% 들어가 볼까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계획적으로 좀 하셨네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예스24에서 뭐 음반이라든가 LP판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요즘에 LP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스24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LP의 비중이 굉장히 다른 회사들보다 많이 점유율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스24를 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따봉을 드릴게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예. 그 전에도 사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기업은 그 전에라도 분명히 살 수 있었어요. 예.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근데 예. 지금 참고해서 결국은 지금 사신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예.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알아보고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실패를 잘 안 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은 불안한 건 맞아요. 시장은 불안한 건 예. 맞지만 지금 그만큼까지 노력을 하셨고 공부를 하시는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저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스24 사실 뭐 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그 이야기는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예.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히 해주신 거고요. 저 역시도 지금 주가가 왜 떨어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주가가 이미 그 전에 많이 오른 상태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판매 쪽 이거는 결국 코로나에 대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만큼 주목을 받았던 거고. 하지만 지금 거품은 많이 빠진 상태라 저는 지금 매수를 해서 있다면 대신 비중을 늘리지 마세요.
네, 지금 예. 늘릴 때는 아니기 때문에 늘리지 마시고 저는 참 기다리신다면 사실 10,000원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죠? 위쪽으로 10,000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10,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수익을 한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목표 주가는 10,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예. 그때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빠졌을 때 또 접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네. 연결재무제표상에서 보면 네. 2018년도 12월 달에는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다가 네. 이제 2019년도, 20년도 12월 달을 보면 이제 점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 수치가 이게 등락폭을 너무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지금은 좀 잔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의 어떤 그 등락과 그다음에 주가상의 등락이 지금 약간 예.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예. 그 부분은 사실 그 전에 시장에 어찌면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었던 시기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코로나라는 시장이 이제 코로나가 새롭게 발생을 하면서 상황이 예. 변한 거예요. 이전에 없던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약간의 주가가 또 왜곡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 결국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사람의 인식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주가가 재평가가 이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예. 보면은 사실 과거에 코로나 관련 주들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들도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의 특징이 예. 뭐냐면 그 전부터 꾸준하게 수익을 내왔던 종목들이에요. 사실은. 예. 네, 예. 그래서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폭 대비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가격 정도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회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진원생명과학이요. 진원생명과학이요.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21,000원에 10%요. 21,000원에 10%요. 자,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 회사는? 언제 사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다고요? 좀 됐네요. 그럼. 네. 네. 지난해에 사셨죠? 네. 그렇죠. 지난해면 사실 네. 이제 3월이니까 많이 되신 거예요. 네, 아유. 네, 글쎄 그렇게 됐네요. 네. 자, 일단 진원생명과학의 경우에는요. 네. 주가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막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확 올라왔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눌러주고 또 확 올라왔다가 또 눌렸다가 또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이제 원래는 뭐 1,000원대, 1,000원대, 2,000원대 가격에 있던 주식이었는데 3만 원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네. 근데 올라온 이유가 왜 올라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회사의 주가 상승 이유는 결국 코로나 수혜주예요. 그죠? 네. 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가 뭔가 달라진 게 있느냐, 그거 외에 뭔가 추가적으로 이 주가가 더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있느냐를 본다면 사실 그런 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반등 주면 이번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21,000원 가격이면 지금 코로나도 굉장히 많은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이제 피크를 지났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확진자 수가. 그래서 지금 이 이슈도 결국은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21,000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만 원 정도 가격대까지 회복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2만 원 정도 넘어오면 그때는 종목을 교체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추가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추가하면 안 돼요. 이게 위쪽으로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꼭 이걸로 해결 보겠다는 생각 버리세요. 저는 이 종목 말고 훨씬 더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안전하게. 근데 지금 진원생명과학은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2만 원 정도 왔을 때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회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오늘 화학이요. 샀거든요. 네. 오늘 샀는데 네. 목표가를 알고 싶어서요. 목표가를 알고 싶으시다고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350원에 네. 13,850원에 30% 잡아놨어요. 아, 13,850원이요? 예예. 좀 18,000원이라고 잘못 들어가지고. 3,850원이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방금요. 방금 매수하신 거예요. 성격도 되게 급하신가 봐요. 매수하자마자 지금 전화가 또 연결됐네요. 자, 예예.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많이 예.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코스모학을 매수하신 이유는 아마도 2차 전지 이쪽 예. 이슈를 보고서 매수하신 거죠. 그죠? 예, 펠베트리. 네. 네. 그래서 지금 코스모학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갭을 한번 띄우고 나서 지금 눌러놓고 있는데 사실 주가의 그 상승폭으로 본다면 이미 주가는 일단 많이 눌러놓은 거예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예. 주가 역시도 지금 가격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코스모학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매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혹시 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목표 주가가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8,000원이요. 18,000원이요? 예. 제가 약간 예. 네. 원래 보통 18,000원. 보면은 막 2만 원 넘게 막 목표 주가를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18,000원 정도 네. 가격이라면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상황인 만큼 목표 주가는 조금만 더 낮춰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17,000원 네. 정도로. 이 정도라면 그래도 17,000원. 네, 이 정도라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목표 주가 17,000원 정도 보시고 지금은 보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중장기로는 얼마나 정도 갈까요? 사실 중장기라는 게 그 기간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중장기 어떤 사람은 중장기를 뭐 6개월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1년 또는 어떤 분들은 5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네.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간 안에 주가가 올라오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장기로 나는 한 6개월 정도 기다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주가가 21,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나중에 딱 6개월 후에 보니까 이게 17,000원까지 내려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장기라는 것보다는 가격을 저는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중장기로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간 말고 가격을 보세요. 17,000원 왔을 때 그냥 그때 한번 정리하시고 또 떨어지면 어때요? 그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7,000원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휴마시스. 휴마시스요.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5,500원에 60%. 25,500원에 60%요.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 한 달 정도 넘었죠? 한 달 넘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다가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아. 이제 좀 떨어지다가 네. 이제 한번 자리가 좀 그렇게 잡히려고 했을 때 사신 거죠? 그러면 예. 네, 그러면 한 2월쯤에 사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예.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긴 했네요. 그죠? 네. 코로나 그 관련주로 사신 거죠. 그죠? 네네. 자가 진단 키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진단키트.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전에 그 코로나 테마도 있었지만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관련주들이 최근에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휴마시스도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항상 그렇잖아요. 첫 번째 충격이 왔을 때 이제 예기치 못했던 충격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면 첫 충격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충격에 대한 그 감내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가급적이면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뭐 어떻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금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차라리
이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앞으로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 종목들 안에서는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저는 지금 휴마시스에 대해서 아직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수한 가격대가 워낙에 급등한 다음에 매수를 한 거라 저는 매수한 가격 25,500원이니까 26,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빠져나오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거 기다린다기보다는 손실을 회복했을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26,000원 매도가, 목표가 정해드리고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한 요 정도까지 가는 시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사실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은 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주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봐요. 하지만 뭐 이게 제가 뭐 일주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다 올인했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있는 종목이라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간을 딱 정해두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올라오면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토입니다. 예, 유관입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요? 예. 자. 그래서 그거 예전에 무상증자 하기 전에 무상증자 한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려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그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이 그때는 5,600원이고요. 지금은 무상증자 전이니까 무상증자 하니까 2,8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네. 100%예요, 100%. 아, 비중 100%예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100%를 한 종목에 담으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렇죠, 뭐. 잘못된 정보라는 건 이제 뭔가 좀 들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들으신 게 주변 사람들 자꾸 권유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 사실 뭐 그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2,800원이라는 가격이 무상증자 포함해서 2,800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이 가격이라는 건 진짜 너무 높은 가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흑자 전환이 되긴 했어요. 물론 돈을 벌었으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증자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 IT 업종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보면 매도 1순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 상황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지만 조금 더 흔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100% 비중을 담아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실적이 전환이 된 상태에서 지금 팔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2,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어차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없는 돈 한 건데 네. 그래서 시간이 그래도 뭐 몇 개월 정도 잡아야지나 어느 정도 그냥 전문가님이니까 한번 좀 그래도 2,000원 정도면 저는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예. 사실 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기간이라는 그렇죠. 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예상치 정도만 제시를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2,0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지금 IT 업종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그랬을 때는 최소한 6월 이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최소한 이거 어쨌든 3개월 기다려서- 이후. 네, 그 정도까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렸다 어쨌든 2,000원 넘어야 손절하는 게 낫겠죠? 2,000원 왔을 때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전화 상담 잠깐 여기서 좀 쉬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마다 매주 8시에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다 참석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 주식챔피언 주식스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장이에요. 하지만 이런 장도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들을 굉장히 노리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시장은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제가 또 매듭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유튜브 상담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유튜브 남겨주신 종목들 좀 신속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담은요. 시젠이고요. 76,900원의 10%예요. 시젠이라는 회사도 사실 한때는 굉장히 많이 주가가 또 올라왔던 그런 기업인데 6개월쯤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연 손절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 76,900원이면 사실 위쪽으로 8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11월 달에 한번 올라왔었어요. 아마도 6개월 정도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8만 원이라는 가격, 즉 회복이 됐을 때도 팔지 않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젠은 과거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레벨업이 된 그런 많이 레벨업이 된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재평가가 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지금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번에 다시 올라왔을 때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 정리를 해서 빠져나오는 게 전 좋다고 봐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를 또 해볼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추가 매수만 없이 반등시 매수가에서 정리하신다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대상이라는 회사네요. 자, 대상. 이 회사는 25,7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이신데 26,700원에 30%. 사실 이 회사가 굉장히 위험하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가 약간 좀 무거운 회사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대상이라는 회사를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곡물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뭐 식음료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완제품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중간재잖아요.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 곡물을 통해서 이 제품들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올라간 그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전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만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주가의 상승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인플레이션,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서민들이 이 소비를 하는 이런 제품들의 제품 가격을 바로바로 인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곡물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얘네들이 수혜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25,700원이라면 이 회사는 좀 시간 투자만 하신다면 매수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그래도 27,000원까지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지금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기아네요. 기아. 자, 이 매수 가격이 68,900원이고요. 20% 비중을 매수하셨어요. 자, 사실 국민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또 워낙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기아와 현대차를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안전하니까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 악재 때문에 지금 고민 중이다. 그런데 지금 장기 투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68,9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다. 솔직히 지금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요. 과거의 주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미 굉장히 큰 상승이 이미 나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매수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가격에서 장기 투자는 저 같으면은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가보다 현재 주가가 위에 있어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면 지금은 일단 정리하시고 저는 조금 더 낮은 가격대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지금 매수 가격이 68,900원이시니까 저는 일단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최소한 65,000원 아래에 왔을 때 그때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튜브 종목 상담은 잠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분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최종적인 투자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요. 예, 26,400원에 10%예요. 26,400원에 10%요. 네, 아이고,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네. 네,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이요? 1년 다 돼간. 그렇죠. 1년 다 돼가시죠.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방송에서도 상담 요청이 많이 와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뭐 말씀드리는 것도 올라갔을 때도 상담이 왔을 때는 정리를 좀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역시 지금은 매수를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정 가격 안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반복적인 흐름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해 초에도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올라왔었죠. 아니요. 안 올라왔다고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26,000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이때 보시면. 매수가보다 조금 낮죠. 그렇죠? 아니요. 그래도 제가 못 봤나 봐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됐으면은 그때 현금 보유하랬을 때 했을 건데. 네. 그럼 못 제가 보신 못 거네요. 봤나요? 네, 주가는 올라왔었는데 못 보신 거예요. 네. 26,00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역시 다시 올라오긴 할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올 거냐면 26,000원까지 다시 한번 기회는 줄 거예요. 이 기회라는 건 그 대신 시간이 더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나 LG 디스플레이는 단기로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짧게 보신 건 아니잖아요. 이미 1년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졌을 때 파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최소한 이번에 25,000원 정도에서 26,000원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올라왔을 때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때 올라왔을 때도 못 보셨어요. 이번에 또 올라왔을 때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한 5%에서 10%는 더 물타기가 안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시죠.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지금 말고요. 최소한 17,000원 아래. 17,000원보다 밑으로 좀 떨어지면 이 가격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괜찮아요. 몇 프로나? 제가 볼 때는 그냥 5%에서 10% 이내. 그 이상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력이 되신다면 5%에서 10%이 안에서만 추가 매수 더 하시면 돼요. 17,000원 이에. 네, 17,000원 아래에서 5%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럼 목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럼 24,000원 정도만 와도 수익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두산중공업요. 두산중공업이요?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만 원에 50%요. 2만 원에 50%요. 예. 지금 2,400원이네요. 예.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났다가 혹시 언제 사셨나요?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6개월 되셨다고요? 지금 예. 그러면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신 거네요. 예. 이번에 근데 제가 볼 때 50% 비중이시면 최근에 주가가 22,000원 이렇게 올라왔었잖아요. 예. 네, 그때 좀 팔 걸 약간 좀 후회되시죠? 아니, 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어가지고. 더 올라갈 거라고 믿고 계셔서. 예, 예. 그렇게 믿고 있는 데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군요. 네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두산그룹이 굉장히 어려운 경영난을 겪었었어요. 그죠? 예, 예. 네. 예.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그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재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고 실적도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재료가 붙었던 건 바로 이제 원전. 근데 이 원전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원전 기대감도 일종의 테마예요. 그렇죠? 일종의 테마예요. 이게 지금 사실 이번에 대선에서 어떤 분이 당선이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뭔가 정권 교체가 또 이루어져서 거기서 원전을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또 많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대감으로 이미 올라왔고 그리고 대선이 지금 날짜가 거의 코앞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너무 모든 걸 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최소한 저는 절반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최소한.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저거는 상위로 올라갈 저건 없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두산 중공업뿐 아니라 이런 그 원전 테마 쪽을 매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 회사를 길게 본다기보다는 일단 트레이딩 목적을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장거리로 중장기로 본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중장기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수익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중장기로 봤는데 점점 떨어지면서 16,000원, 15,000원, 14,00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럼 후회 안 되시겠어요? 그때 좀 정리해 둘 걸. 후회 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최소한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소한 절반 다는 아니잖아요. 수익에서 손실해서 팔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익에서 절반 정도 먼저 정리하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자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중장기로 간다고 해도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정리한 물량 나중에 더 싸게 사놓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정리하고 보시는 게 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I요. SDI요. 네네. 이거 고민 많으실 텐데. 이제 지금, 한 3, 4개월 전에 사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을 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아요. 오래되지 않으셨고요. 네, 3, 4개월 정도 전에 사셨어요. 그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64만 원 정도? 65만 2천 원. 65만 2천 원이요? 근데 어떻게 이걸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한 10% 돼요. 10% 정도 되신다고요? 네. 사실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삼성 SDI니까 그래도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신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이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노동력을 막 투자를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도 내가 매수한 종목이 또 빠르게 올라가서 수익이 또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손실도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봐요.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주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무한정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대파 가격, 팥 가격이 막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팥 가격이 진짜 한 단에 10만 원, 20만 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 한계에 도달하면 그 가격은 또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역시 삼성 SDI도 정말 길게 본다면 지금 앞으로는 물가가 또 10년 후 지금 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죠? 이 회사도 10년 후면은 더 많은 돈을 벌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가보다 분명히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10년 후에 수익이 나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인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삼성 SDI는 이미 지금 아마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미 고점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점이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올라가고 나서 하락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근데 첫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 삼성 SDI라는 회사에 투자하셨다면 저는 그냥 여기서 손실을 보고 팔 필요는 없다. 차라리 이번에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시간적인 투자를 좀 더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그 이 기업의 주가가 40만 원 정도 부근에 혹시나 오게 된다면 그때는 손실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라리 그때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 회사는 이렇게 싼 가격까지 왔으니까 지금 매수해서 내가 더 수익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구나라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혹시 40만 원 부근에 가까워지면 그때 한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수익으로 가는데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내려오면서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하면 안 돼요. 많이 떨어졌을 때 하셔야 돼요. 하려면. 그래서 40만 원 부근에 왔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목표 주가는 65만 원. 65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충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거 기간이 걸릴까요? 대충. 네,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1년? 네, 그 정도는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기업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SK 스퀘어고요. 네. 5만 원에 20%예요. SK 네트워크인가요? 아니, 스퀘어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만 원에 20%예요. 5만 원에 20%요? 네. 자, 지금 볼게요. 자, SK 스퀘어가 지금 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혹시 언제 매수하신 건가요? 이 회사는? 오늘 아침에요.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네네. 차라리 매수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수하고, 네. 가지고 있다가요, 아침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매도를 해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또 샀거든요. 보유하고 있었다가 네, 또 많이 그래서 팔았는데 또 갑자기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또 반등이 나오니까 또 사신 거예요? 네. 한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거. 손을 진짜 어떻게 할까요, 이거. 손을 진짜 뭔가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어야 돼요. 못 누르게. 참 그렇다니까요. 이게 시장이 진짜 시장이 사람의 마음을 진짜 1분 1초 단위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참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살 걸 다시 또 팔아가지고. 머리가 아프네요. 네, 저는 오늘 일단 양봉이 잡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주가가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네, 바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첫날봉의 저점 가격이 깨지면, 그죠? 처음에 상장됐을 때 저점 가격이 얼마예요? 73,900원이거든요.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종적인 손절가는 49,000원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 깨지 않으면 아마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등 시는 53,000원 정도 부근. 이때 만약에 올라왔는데 힘이 좀 없다. 그러면 그때라도 나오세요.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아시겠죠? 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광통신인데요. 자, 매수 가격이 24,000원이고요. 40% 비중이시네요. 2,400원이시네요. 대한광통신 2,400원에 매수하셨다면 역시 아마 올 초나 그쯤에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미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미 사실 이 기업은 실적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데 분명히 또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가 하락이 컸던 만큼 매수한 가격이 2,400원 정도라면 이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또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가격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은 2,400원 매수가죠. 매수가 회복이 되면 그때는 최소한 절반은 좀 줄여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2,600원까지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2,6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잠시 시황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이슈 체크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신풍제약이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에 돌입했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과 같은 이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풍제약이 23%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49,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동제약도 8%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5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큐어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치매 패치제를 3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10%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1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긴축에 대한 사이클이 강화되면서 고전 중이었던 섹터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진정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놓여있는 성장주가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게임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펄어비스 기관의 매수가 2거래일째 유입되면서 5%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6,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병규 의장이 자사주 300억 어치를 매입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2.5% 오르면서 2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NC소프트가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2.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체크해 보시죠. 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가 관련 시장에 큰 손인 만큼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의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고 또 암호화폐 대신에 CBDC 확대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KCT가 가장 빠르게 또 강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기, 금융 단말기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8%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7,1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네트도 보겠습니다. 키오스크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고요. 한네트는 2.8%의 탄력을 보여주면서 장중 대비했을 때 살짝 고점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9,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점검해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양시장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낙폭을 빨리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게임주나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지수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5%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2,637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0.3%의 하락세에 880선을 살짝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시장은 점점 공포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악재는 절대 만들지 않아요.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오후장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